하나의 축제를 만드는 거예요. 연기를 하는데 아이가 갑자기 내 손을 팍! 현대 스트리트 매지션의 이제 아버지 보고 있는데 테리가 나타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다 자리를 떠나. 야 너는 말이야 악마의 힘이 있어. 네, 안녕하세요. 김찬엽입니다. 오늘은요, 관객을 대할 때 마음가짐, 태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제가 이 이야기가 왜 생각이 났냐면, 전에 이제 스트리트 마술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션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홈리스 션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볼까 하다가, 이제 문득, 내가 공연하다가 진짜 최악의 실수를 한번 겪은 적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도 같이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그게 좀 어떻게 보면 공연자의 태도와 좀 관련이 되어 있긴 하거든요. 뭐냐면 제가 멜버른에서 이제 공연할 때였어요. 멜버른에서 거리 공연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좋아하는 당시에 이제 굉장히 좀 빠져있던 마술사가 누구냐면 바로 이 사람이에요. 제프 셰리단이라고 하는 이제 거리 공연계의 거장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보면은 현대 스트리트 매지션의 이제 아버지 뭐 약간 이렇게 불릴 정도로 이제 유명하신 분인데 미국 분이세요. 근데 아무튼 이분이 하시는 마술 중에 뭐가 있냐면 이제 손에 물을 이렇게 타르면 손에서 물이 사라져요. 그리고 사라진 물이 어디서 나타나냐면 관객의 셔츠나 뭐 옷 안에서 이렇게 나타나요. 그래서 그 마술이 이제 난 너무 보고서 좀 인상 깊어서 저거 괜찮네 한번 해봐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열심히 공연에 올리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루는 아이가 이제 관중에 있는 거예요. 관객들 사이에. 그래서 아이를 이제 무대로 데리고 왔죠. 그 전까지는 할 때마다 잘 됐거든요. 막 사람들이 좋아하고 리액션도 잘 나오고. 그래서 이제 아이를 데리고 나갔는데 물 사라지게 하고 이제 아이의 이제 티셔츠 안에다가 손을 넣어가지고 어린아이였어요. 굉장히 어린 남자아이. 티셔츠 안에 손을 넣어가지고 이제 탁 물을 꺼내는 것처럼 이제 연기를 하는데 아이가 갑자기 내 손을 팍 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갑자기 화를 막 내는 거야. 갑자기 그 중간에. 그래서 나 진짜 머릿속이 너무 하얘지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이게 아닌데 싶기도 하고 문득 이제 딱 드는 생각이 그치 이렇게 했으면 안 되는 거였지. 내가 멍청했다 이 생각이 든 게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는 마술이라는 예술을 하는 사람들이지만 또 동시에 보면 서비스업이잖아요. 공연으로 또 돈을 번다는 거는 사실 완전히 다른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타인을 배려하는 자세 안에서 나의 예술을 즐겨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너무나 그냥 그 목적성에 빠져 있었던 거지. 이 마술을 온전히 원작자의 행위 그대로 해보고 싶다라는. 근데 멍청했던 거지. 그래서 그때 이제 생각이 들었던 게 그치 관객 배려. 아무리 어린 아이더라도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라는 생각을 이제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좀 그런 실수들을 통해 가지고 점점 더 이제 자신의 퍼포먼스가 이제 나아지는 것들을 좀 느끼는 것 같아요. 실수라는 거는 제가 이제 예전에도 많이 했지만 사실 지금도 많이 하고 있고 또 그걸 통해서 많이 배우고 있고 한참 이제 관객에 대한 이제 태도 이거에 대해서 이제 한참 좀 생각을 할 때가 있었는데 제가 정말 많은 영감을 받았던 분이 한 분 계세요. 바로 이제 프랭키라는 거리의 화가예요. 멜버른에서 이제 활동하셨던 캐나다 분이세요. 근데 이제 멜버른에서 활동하셨던 분인데 거리에 크게 이제 큰 캔버스와를 깔아놓고 거기에다가 파스텔 그림을 그려요. 그래서 그림도 이제 멋있는 거 그리세요.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 아니면은 천지창조 이런 것처럼 되게 멋있는 클래식 명화들을 이제 그림을 그리시는데 그분의 이제 특별한 그 노하우가 뭐냐면 그림의 한 70%만 그려요. 사람들이 이제 거리를 다니면서 이제 그 그림을 온전히 이제 즐길 수 있을 정도로 그려놓고 앞에다가 이제 팁통을 두는 거죠. 그럼 사람들이 그림 즐기다가 또 그림이 엄청 크니까 그게 오는 그 뭔가 이 비주얼의 화려함이 있잖아요. 그림을 즐기다가 이제 팁통에다 돈을 넣는 거예요. 이게 프랭키의 전략인 거예요. 이분이 진짜 오랫동안 거리에서 그림을 그리셨던 분이라 또 노하우도 막 엄청 있으시고 나름 그 유머도 있으시고 되게. 그리고 또 그 그림 그릴 때 사람들이 말 걸잖아요. 목소리도 크게 안 내. 약간 좀 신비주의 스타일이야. 그래서 약간 그냥 뭔가 표정만 이렇게 제스처만 약간 이런 식만 주시면서 신비주의적인 느낌을 놓치질 않으시더라고요. 아무튼 자, 이 프랭키라는 분이랑 제가 원래는 그렇게 친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이렇게 지나가면서 인사하는 수준이었거든요. 거리 공연에서들도 거의 매일 거리에 출근하듯이 나갑니다. 어느 날 하루는 제가 굉장히 좀 곤란한 상황에 한번 빠진 적이 있습니다. 테리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 테리가 또 홈리스 중에서도 조금 냄새가 좀 심하셨어요. 좀 위생 관리가 좀 덜 되시는 분이었는데 이분이 이제 공연자들에게 되게 좀
프렌들리하긴 하세요. 그래서 오셔서 그냥 뭐 이야기도 하려고 하시고, 그러니까 사람이 나쁜 건 아니야. 사람은 굉장히 또 좋으신 분이에요. 근데 냄새가 좀 너무 심하니까, 이분 또 거리 공연 보는 것도 좋아하시는데 사람들이 막 이렇게 보고 있는데 테리가 나타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다 자리를 떠나. 너무 슬프잖아요. 나도 공연하고 돈 벌어야 되는데 이렇게 관중들이 떠나면 안 되거든. 그래서 이제 테리가 이제 지나갈 때면은 제가 그냥 딴짓하는 척, 그냥 공연 안 하는 척,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지나가게 하고, 테리가 이제 없다 하면 이제 그때 빨리빨리 부랴부랴 이제 공연하고, 뭐 이제 그렇게 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이렇게 지나가다 보고 있으니까 프랭키가 그냥 테리랑 아무렇지 않게 너무나 태연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동안 사실 봐왔던 어떤 테리의 모습은 어찌 보면 좀 민폐를 끼치기는 하잖아요. 물론 뭐 거리에 뭐 그런 게 뭐가 있겠냐마는. 근데 어쨌든 공연자들이 달가워하지 않는 상대는 맞았거든요. 그래서 진짜 심하게는 진짜 어떤 나쁜 사람들은 테리를 진짜 좀 함부로 대하기도 했어요. 나 보면서 되게 마음이 아팠는데, 근데 프랭키는 테리를 항상 진짜 있는 그대로 그냥 너무나 형제처럼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도 나누고 농담도 나누고 막 샌드위치도 같이 먹고 있고 막 이러는 거야. 나는 그 모습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왜냐면 홈리스라는 존재가 어찌 보면 되게 다가가고 싶지 않은 존재잖아요. 우리들 일상에 살아가면서 봤을 때. 또 혐오스럽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고. 근데 나는 프랭키의 어떤 그런 태도를 보면서 많은 걸 느꼈던 거지. 아, 되게 인간적이시다. 되게 친절하시다. 그래서 어, 사실 옆에만 있어도 냄새 너무 심한데 어떻게 저렇게 그냥 같이 샌드위치를 먹을 수 있지? 이 생각도 좀 하게 되고. 근데 뭔가 그냥 그 모습이 아름다웠어요. 나는 할 수 없는 거를 프랭키는 하고 있었어요. 그걸 보면서 어, 굉장히 중요한 태도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많은 걸 배웠고, 이후에 제가 이제 프랭키에게 그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프랭키는 사실 뭐 테리의 어떤 뭐 외형적인 것 아니면 뭐 이렇게 냄새가 나는 것 그런 거에 대해 너무 개의치하지 않는다. 그냥 사람이 있는 그대로 보려고 하고, 그 친구가 주변에서 되게 많은 모든 일을 당하지 않냐. 근데 나까지 뭐 그러기는 좀 그렇지 않겠냐 이러면서 이제 되게 성숙한 어른의 모습을 보여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후에 프랭키랑 친해져서 뭐 야라리버에서 같이 별자리 보면서 뭐 이야기도 하고, 알고 보니까 이분이 역사를 공부하신 분이더라고요. 원래는 이제 역사학을 공부하시다가 사실 미술이 너무 좋아서 밖에서 이제 그림을 좀 그려야겠다 싶어가지고 또 거리에 화가가 되신 거래요. 되게 낭만적인 분이시고. 아무튼 프랭키랑은 이후에도 되게 오랫동안 연락을 나누었고, 프랭키랑 빠이빠이 하고 네, 아들레이드로 갑니다. 그래서 아들레이드에서 누굴 만나냐면 홈리스 쇼온을 만납니다. 스트리트 매직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언급을 한번 했는데, 그 홈리스 쇼온이 이제 여기서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프린지 페스티벌이라는 그 축제가 이제 열린 거예요. 그래서 갔어요. 거기에 이제 모든 장르의 공연자들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축제를 만드는 거예요. 정말 재밌거든요. 아무튼 거기서 이제 거리 공연을 하는데 어떤 홈리스가 나타난 거지. 근데 그게 쇼니였던 거야. 그래서 쇼니 그냥 아무렇지 않게 이제 공연이 끝나고 나서 제 앞에다가 동전 5개를 놓고 가요. 1달러짜리 5개. 근데 이게 참 내가 느끼지만 멜버른 그 호주 사람들 진짜 나이스해. 사실 홈리스면 내가 돈을 줘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공연을 잘 봤다고 공연비를 내고 가야 돼요. 그런 경우 사실 많지 않잖아요. 전 세계 어딜 봐도 나 캐나다에 있을 때는 누가 내 가방을 훔치려고 했지. 이렇게 공연 잘 봤다고 돈을 놓고 가는 경우는 많지 않았거든. 근데 아무튼 호주는 되게 특이한 나라인 건 확실합니다. 다음 날에도 또 찾아와가지고 또 동전을 놓고 가고, 다음 날에서 또 동전을 놓고 가고, 진짜 젠틀하게 공연 보고 가. 그러고서 이제 동전 놓고 가고, 이제 며칠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다른 홈리스가 왔는데, 그 사람은 진짜로 좀 이상한 사람이었어. 그래가지고 저한테 막, 야 너는 말이야 악마의 힘이 있어. 네가 지금 여기서 하는 그런 것들 모두 다 저주받을 일이야. 막 이런 식으로 막 얘기하면서 계속 소리 지르는 거야. 내가 공연하려고 그러면 막 소리 지르고 화내고 막 하면서 이제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질 않는 거죠.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갑자기 중간에 쇼니 나타납니다. 그래서 쇼니 이 사람한테 막 뭐라고 하면서 야 당장 저리 꺼지지 못해 이러면서 이 사람을 쫓아냈어요. 진짜 덕분에 쇼 덕분에 너무나 젠틀하게 너무나 나이스한 환경에서 또 한 번 공연을 할 수 있게 됐거든요. 그리고 또 진짜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공연 끝나고 와서 쇼이 또 이렇게 주섬주섬 이렇게 주머니에서 막 이렇게 뭐 꺼내더니
$1짜리 하나를 또 나한테 주는 거야. 매번 받기도 좀 미안하잖아요. 내가 밥 사줬으면 없었지. 근데 이거를 $1도 이제 그냥 $1가 아니라 뭔가 그 좀 약간 앤티크한 느낌 있죠. 좀 빈티지한 느낌이 좀 있는 $1인 거예요. 뭔가 내가 봐도 특별하게 생긴 $1인 거야. 근데 이걸 나한테 손에 딱 쥐어주면서 이 동전은 행운의 동전이야. 내가 항상 이렇게 간직하고 다니는 나의 정말 소중한 동전인데 이거 내가 너한테 줄 테니까 간직했으면 좋겠어. 이러면서 막 주는 거예요. 내 시원이랑 사실 근데 며칠 이렇게 만나면서 이야기를 계속 이렇게 나누면서 우리가 좀 친해진 상황이긴 했거든요. 제가 앞에 말씀드렸지만 프랭키와 테리를 통해서 제가 좀 배운 게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쇼니 왔을 때 내가 그렇게 모질게 대하지 않았지. 최대한 나도 한번 프랭키의 가르친 대로 좀 친절한 모습으로 친구처럼 이제 우리가 지내왔죠. 근데 그런 사소한 행동들이 나중에 쇼니 한번 저를 구출해 준 거잖아요. 그렇게까지 일이 벌어질 거라고 나는 정말 상상도 못했지만 너무나 감사한 일을 쇼니 나 대신 해주고 또 $1 그 자기의 소중한 돈이라면서 나한테 이렇게 주는데 아직도 좀 많이 기억에 남아요. 그리고 이제 이걸 그냥 받기만 할 수는 없으니까 저도 이제 다음날 이제 떠나는 상황이라서 뭘 줬냐면 발람한테 받았던 이제 초록색 나무줄기 목걸이 있죠. 그걸 내가 원래는 그냥 이렇게 여행 다니다가 좋은 땅이 있으면 거기에 묻어가지고 이제 발람이 말했던 대로 긍정적인 에너지가 세상에 퍼질 수 있게 내가 그냥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션에게 주는 게 맞겠다 싶어서 이렇게 벗어가지고 션에게 줍니다. 그리고 이제 발람이 했던 얘기를 그대로 내가 션한테 해주는 거죠. 이거 너 이렇게 지내다가 좋은 땅 있으면 묻어. 그럼 거기에 이제 긍정적인 에너지가 퍼질 거야. 그랬더니 쇼니 이렇게 목걸이를 딱 차더니 나는 이 목걸이가 너무 나한테 소중한 게 되었어. 이거 내가 진짜 함부로 버릴 수가 없고 어디에 묻을 수도 없고 내가 나중에 묻힐 때 이 목걸이랑 같이 묻힐 거야 이러면서 너무나 어린아이처럼 좋아하는 거여서 그 모습이 되게 기억에 남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쇼니랑은 아들레이드에서 이제 빠이빠이 하면서 저는 다음 여행지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프랭키를 통해서 배운 거는 사실 공연자의 어떤 그런 태도뿐만이 아니라 어떤 인간적인 성숙함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많은 걸 느꼈고 나에게 불편한 사람일 수도 있지만 그런 불편한 기색 밀어내지 않고 정말 친절하게 그리고 나이스한 모습으로 최대한 어떤 그런 인내심을 가지고서 타인을 이제 대해준다는 거. 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또 사람을 발전시키는 것 같고 또 사람이 발전되면 나의 예술도 발전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마술도 함께 그렇게 발전하는 것 같아요. 때때로 마술사들이 많이 아무래도 마술에 집중하게 되면은 상대를 좀 덜 바라보게 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막 이구가 커지는 경우가 있는데 나의 뭐 마술이 엄청 대단한 것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들이 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잠깐 좀 누르고 내가 타인에게 좋은 경험을 선사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더 많이 가지면서 타인을 대할 때 좀 친절하게 대하는 그런 마술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찬혁 마술사입니다. 5월 24일 저녁 7시 사당 비포 선셋 공연장에서 제가 클로즈업 프라이빗 공연합니다. 많이 여러분들 찾아오셔가지고 저와 함께 즐거운 시간 만들어 보시고요. 그럼 제 공연 다시 연결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주길 기대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그리고 구독까지 모두 저에게 큰 힘이 되니까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